예,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교재 379페이지의 전표의 일반 전표 입력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 실기 뭘 배웠냐면요. 기초정보관리 배웠었잖아요. 기초정보관리에 원래 책은 이 정기분 재무제표에 대해서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걸 먼저 배워야 되는 게 맞는데 여러분들이 아직 배운 내용이 많지 않아가지고 이 부분은 나중에 제가 설명을 할게요. 나중에도 무방한 부분이에요. 자, 이번 시간은 볼 부분이 전표 입력 중에서 일반 전표 입력에 대해서 볼게요. 자, 전표 입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분계를 입력하는 거예요. 분계 입력이 전표 입력인데 교재 379페이지 보면은 상단에 전표란 뭐냐 나와 있죠. 전표란 분계하는 것이 전표예요. 실무에서는 전표 분계를 이렇게 연습장에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분계를 할 수 있는 일정한 서식이 있는데 그 서식이 전표예요. 근데 예전에는 그 종이전표라고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보통 분계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요즘은 종이전표는 다 사라지고 다 이렇게 여기 프로그램에다가 전표 입력을 해요. 자, 그럼 전표의 종류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 가운데 보시면은 2번에 전표의 종류가 있죠. 1번에 출금 전표가 있는데 요거부터 설명을 할게요. 자, 출금 전표는 출금 거래에 사용되는 전표가 출금 전표예요. 자, 여러분들 사례 보시면은 2019년 4월 1일 이자 비용 1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분계가 어떻게 되냐면요. 차변에 이자, 비용 10,000원, 대변에 현금 10,000원 이렇게 분계가 되잖아요. 자, 이렇게 현금이 수반되는 거래, 현금이 이렇게 나가는 거래 있잖아요. 현금이 이렇게 나가는 거래를 출금 거래라고 해요. 이렇게 출금 거래에 사용되는 전표가 출금 전표예요. 자, 그럼 출금 전표는 어떻게 입력을 하느냐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자, 전표 입력에서 일반 전표 입력을 누르시고, 자, 날짜는 4월이고 여기 1일이잖아요. 4월 1일 여기 사례, 요거 사례 입력하는 거예요. 2019년 4월 1일 이자 비용 1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요 사례는 385페이지에 있어요. 385페이지에 그게 일반 전표 입력 방법 그거 보시면 돼요. 그럼 날짜가 4월 1일이니까 여기 4월 1일을 입력하면 돼요. 그럼 1일 것만 입력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요거는 좀 번거롭기 때문에 1라는 스페이스바 눌러서 빈칸으로 놔둘게요. 그리고 1일, 자 1을 직접 치세요. 그러면 4월 달에 해당하는 거를 전부 다 입력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구분해 보시면은, 자 구분에 마우스를 갖다 대보면은 하단에 출금, 입금 이렇게 있죠. 자, 출금이라고 하는 거는 출금 전표에 사용되는 출금 전표를 사용할 때 1번을 선택하고, 그다음에 입금 전표를 사용할 때는 2번을 선택하면 돼요. 지금은 출금 거래잖아요. 그래서 1번을 선택할게요. 자, 그러면 이 출금을 선택하면은 대변의 계정 과목은 무조건 현금이에요. 현금이 무조건 찍혀 있기 때문에 차변 계정 과목만 넣으면 돼요. 자, 차변 계정 과목이 뭐였어요? 차변 계정 과목이 날라갔네. 차변에 이자 비용이었죠. 차변에 이자 비용 요것만 넣으면 돼요. 이자 비용 10,000원만 넣어볼게요. 자, 이자 비용은 이자 두 글자 치고 코드 안에 이자 두 글자 치고 엔터를 치면 이자자 들어가는 계정 과목들이 검색이 돼요. 그럼 그 중에서 해당하는 계정 과목 선택하면 되겠죠. 혹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많이 하다 보면은 코드 번호를 외우거나 외우고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코드 번호 외웠으면은 그냥 951번 바로 치면 돼요. 근데 굳이 코드 번호를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계정 과목 검색할 때는 이자 두 글자 치고 엔터 치면은 이자자 들어가는 계정 과목이 검색이 된다라는 거. 요거는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운 그 계정 과목 및 조교 등록 있죠. 거기 있는 계정 과목들을 검색해서 불러오는 거예요. 또 다른 방법은 코드란에 마우스를 갖다 대시고 F2키를 누르면 계정 과목 및 조교 등록에 있는 계정 과목들이 쫙 다 불러와지죠. 여기서 이자 두 글자 치고 혹은 이자 비용 다 치면은 이자 비용 검색이 되죠.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 거래처는 안 넣어도 되고, 일단 넣어야 되는데 이건 나중에 제가 설명할게요. 조교도 나중에 얘기할게요. 일단은 무시하시고 하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에 여기 차변 금액이 얼마였어요? 10,000원 이렇게 치면 되는데, 여러분들 간단하게 칠 수 있는 방법이 10 치고 숫자 키패드에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은 공이 3개가 찍혀요.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마우스를 갖다 대보면은 하단에 이렇게 분계가 나와 있죠. 여러분들이 대변에 현금을 입력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변에 현금이 자동으로 찍혀 있죠. 요거는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뭐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러냐면요, 출금을 선택했기 때문에 대변에 현금이 자동으로 찍히고 차변만 입력하면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379페이지 전표의 종류에 2번에 입금 전표 볼게요. 자, 입금 전표는 현금이 입금되는 거래에 사용하는 거예요. 입금 거래에 사용하는 전표가 입금 전표인데, 자, 사례 보세요. 이 사례는 385페이지에 있어요. 2019년 4월 1일 이자 수익 만원을 현금으로 수령하였다. 그럼 분계는 차변의 현금, 차변의 현금 만원, 대변에 뭐가 와요? 이자, 수익 만원 이렇게 오잖아요. 그럼 차변의 현금이 이렇게 입금되죠. 요거를 입금 거래라고 해요. 현금이 입금되는 거래가 입금 거래이고, 이 입금 거래에 사용되는 전표가 입금 전표예요. 자, 입금 전표를 이용해서 입력을 해볼게요. 자, 날짜가 아까 며칠이냐면요, 4월 1일이죠. 역시나 4월 1일이고, 자, 구분에 여기 하단에 있는 입금을 입력할게요. 2번 입금. 자, 그럼 차변에 현금이 자동으로 찍혀 있을 거예요. 대변만, 대변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인 이자 수익, 이자 수익만 입력하면 돼요. 자, 이자 수익, 이자 두 글자 치고 엔터 치면 되겠죠. 이자 수까지 쳐도 돼요. 세 글자 쳐도 돼요. 자, 그 다음에 대변에 이자 수익 만원이죠. 그럼 차변에 현금은 자동으로 이렇게 찍혀져 있죠. 그래서 입금 전표는 차변에 현금이 이렇게 자동으로 찍히는 거, 자동으로 이렇게 반영이 되죠. 그때 사용하는 전표가 입금 전표예요. 자, 그 다음에 379페이지 전표의 종류의 세 번째 대체 전표가 있죠. 대체 전표는 현금을 수반하지 않는 거래에 사용하는 전표가 대체 전표예요. 자, 사례 볼게요. 자, 사례 2019년 4월 1일 이자 비용 만원이 보통예금 계좌에서 출금되었다. 분계가 어떻게 돼요? 차변의 이자 비용 만원, 대변의 보통예금 만원, 그렇게 분계가 되겠죠. 현금을 수반하지 않죠. 그때 사용하는 전표가 대체 전표예요. 자, 대체 전표는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하나 입력을 다 해야 되는데, 자, 이 사례는 교재에 몇 페이지 있냐면요, 386페이지에 있어요. 자, 4월 1일이죠. 1을 치고, 자, 그 다음 9분에 대체 전표는 차변, 대변을 다 쳐야 되기 때문에 3번하고 4번을 이용하면 돼요. 자, 그럼 3번에 차변, 차변에 뭐가 왔어요? 이자 비용이죠. 이자 두 글자 치고 엔터. 그럼 이자자 들어가는 계정 과목들이 검색이 되고, 거기서 선택하시면 되는 거고, 금액은 만원. 그 다음에 대변은 4번이죠. 그다음 보통 두 글자 치고 엔터. 세 글자까지 쳐도 돼요. 보통 예금 이렇게 검색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시면은 마우스를 갖다 대볼게요. 마우스를 갖다 대면은 차변의 이자 비용 만원, 대변의 보통 예금 만원 이렇게 찍혀 있죠. 이게 대체 전표예요. 자, 그럼 대체 전표를 보면은 여기 1일 날에, 자, 전표 번호가 3번으로 다 묶여 있죠. 이 날짜랑 번호가 이렇게 같으면 이거 같은 전표예요. 그리고 차변, 대변 이렇게 계정 과목을 구분해서 입력이 되어 있는 거고, 이 전표 번호 있잖아요. 이 전표 번호는 그냥 순서대로 부여되는 거니까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돼요. 같은 전표라고 하면은 같은 번호일 거고, 뭐 다른 전표면 이렇게 전표 번호가 다른 거예요. 자, 그리고 입력을 하실 때는 대변, 같은 번호라고 하면은 뭐 이렇게 대변부터 먼저 입력하셔도 상관없어요. 왜냐면은 다 결론은 동일하기 때문에, 차변, 대변 순서를 뭐 지켜야 되는 거 그런 건 없어요. 하단에 보면 분계 똑같죠? 자, 그래서 전표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입금 전표, 출금 전표, 대체 전표. 출금 전표는 출금 거래에 사용하는 전표. 입금 전표는 입금 거래에 사용하는 전표. 대체 전표는 대체 거래에 사용하는 전표가 대체 전표예요. 이렇게 전표의 종류에는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거. 자, 근데 제가 앞으로 전표 입력을 할 때는 대체 전표만을 사용할게요. 왜냐면은 만약에 상단에 출금 전표로 사용한 이자 비용 있잖아요. 차변의 이자 비용 만원, 대변의 현금 만원. 이걸 대체 전표로 써도 상관없어요. 차변의 이자 비용 만원, 대변의 현금 만원. 이렇게 입력해도 결론은 똑같잖아요. 보시면은 차변의 이자 비용 만원, 대변의 현금 만원. 얘도 차변의 이자 비용 만원, 대변의 현금 만원.
똑같아요. 결론은 동일하기 때문에 전표를 어떤 거로 써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 그래서 전 앞으로 전표는 다 대체 전표로 입력을 할게요. 출금 전표하고 입금 전표를 쓰려고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오히려 헷갈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무에서는 당연히 출금 전표, 입금 전표가 훨씬 편할 거예요. 일을 하다 보면은. 자, 근데 시험에서는 그냥 대체 전표를 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좀 더 편하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379페이지 하단에 전표 입력 메뉴. 전표 입력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 방금 전표 입력 한 데가 일반 전표 입력이었죠. 일반 전표 입력이 있고 그 다음 메인 배치 전표 입력이 있는데 이 메인 배치 전표 입력은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 있는 전표를 입력하는 메뉴가 메인 배치 전표 입력이에요. 나중에 할게요. 부가세 배우고 난 다음에 일단 우리는 일반 전표 입력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80페이지에 보면은 뭐 일반 전표 입력의 메뉴에 대해서 나와 있고 그건 됐고 그건 나중에 하면서 다 설명드릴게요. 뭐 별 내용은 아니니까. 그 다음에 383페이지, 384페이지 다 넘어가시고 385페이지 일반 전표 입력 방법은 설명을 했었죠. 자, 그 다음에 387페이지 보시면 일반 전표 입력 유의사항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나중에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389페이지 일반 전표 입력 시 유의사항 해가지고 필수 예제가 나와 있잖아요. 자, 이것도 나중에 할게요. 이것도 일단 넘어가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로 가시냐면요. 395페이지 거기 일반 전표 입력 실전 연수 문제 1번 있죠. 자, 요거 풀었던 거 입력을 이제 좀 해볼게요. 자, 수업 시간에 앞에서 이 문제들 풀었었잖아요. 이제 입력을 좀 해볼게요. 자, 그러면 395페이지 실전 연수 문제 1번 요거 입력을 하는데 요거 입력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백업 파일을 다운을 좀 받으셔야 되세요. 자, 백업 파일은 홈페이지 여기 도서출판 아이콕스라고 하는 출판사 홈페이지가 있어요. 이쪽으로 들어가세요. 그 네이버에서 도서출판 아이콕스 치시면 되겠고 혹은 주소는 이렇게 돼 있어요. icoxpublish.com. 자, 여기 들어가시면은 여기 자료실이 있죠. 자료실에 회계하고 세무자료실 보면 돼요. 자, 근데 아직 2019년 백업 파일이 올라와 있지 않아 가지고 나중에 올라올 거예요. 요즘에 올라오면은 2019년 전산회계 1급 백데이터가 올라올 건데 올라올 때는 뭐 어쨌거나 올라올 거예요. 올라오면은 거기에서 이제 다운을 받으시는데 예를 들어서 2018년 거다. 2018년 무적 전산회계 1급 백데이터가 있죠. 그래서 뭐 1검 본책 이론 더하기 실무 다운로드 눌러가지고 뭐 바탕화면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눌러가지고 뭐 바탕화면 같은데 저장을 하시면 돼요. 자, 저장을 하면은 나중에 제가 이 파일을 올려놓을 건데 이 파일이 나올 거예요. 2019년 전산회계 1급 백업 파일이 나올 거예요. 실행 파일이 있는데 이 실행 파일을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압축을 막 풀면서 이 압축 푼 그 파일들이 어디로 가냐면요. 자, 이 파일들은 여기 C 드라이브에 K랩 DB에 K랩 폴더에 압축이 전부 다 풀려요. 참고로 앞에서 우리가 회사 등록하실 때 1000번 회사 등록을 하셨죠. 자, 1000번 회사 등록을 하셨어요. 그럼 이렇게 회사 등록을 하면은 그때 얘기를 안 한 것 같은데 이게 1000번 폴더명 1000번 해가지고 이 1000번이 이렇게 자동으로 생성이 돼요. 1000번이 이렇게 코드 번호 1000번이 되죠. 자, 그리고 이 1000번을 더블 클릭하시면은 요 내에 이제 여러분들이 작업하는 그런 내용들이 여기 다 프로그램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코드 번호들이 압축이 쫙 풀렸죠. 미리 회사를 만들어 놓은 건데 뭐 2000번, 2001번 이런 회사들이 여기 압축이 풀렸어요. 풀린 장소가 C에 K랩 DB에 K랩 폴더죠. 그래서 처음에 들어갈 때 프로그램에 처음에 들어갈 때 자, 여기 전산회계 1급이 있고 드라이브가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C에 K랩 DB 이 드라이브에 저장을 하겠다. 여러분들이 작업하는 내용이 이 드라이브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다 코드 번호가 이렇게 압축이 풀려가지고 이 폴더에 생성이 됐어요. 자, 다 풀렸죠? 자,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회사 등록을 눌러요. 회사 등록을 누르시고 여기서 회사 코드 재생성 버튼 있죠? 얘를 클릭하세요. 얘를 클릭하면은 백업 파일들이 이렇게 전부 다 생성이 돼요.
이렇게 2001번부터 5004번까지 생성이 되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여러분들 교재에 몇 페이지에 있냐면요. 320페이지에 321페이지에 백데이터 설치라고 하는 그 메뉴 설명이 있어요. 백데이터 설치하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 321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395페이지 일반 전표입력인데 실전 연습 문제 1번에 주 미성은 의류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중소기업이며 회사 코드는 2001번이죠. 그러면은 여기에 2001번 주식회사 미성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럼 회사 코드 2001번 이렇게 돼 있죠. 다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회사 코드에서 옆에 구름 표시를 누르면 회사가 검색이 되죠. 여기서 주식회사 미성 얘를 선택하고 들어가시면은 주식회사 미성이 나와요. 자, 그럼 시험은 있잖아요. 이런 백데이터를 하나 줘요. 여기다가 추가로 전표 입력을 몇 개 더 하라. 그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뭐 회사를 처음부터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에 되어 있는 회사에다가 뭐 수정할 거 있으면 수정하고 안 된 거 있으면 그 추가로 등록을 해가지고 뭐 문제를 푸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해볼게요. 거기 1번 문제 읽어볼게요. 주 미성은 의류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중소기업이며 단기의 회계 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이다. 다음 거래 자료를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추가 입력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자, 1번 1월 1일 날 주 성의 상사에 제품을 800만원에 판매하고 대금은 전액 제일은행 발행 자기화수표를 받았다. 이거 아까 풀어드렸죠. 일반 전표 입력 가셔가지고 자, 날짜는 며칠이냐면요. 1월 1일이죠. 그럼 1월 치고 01이라고 치세요. 아니면 1 쳤으면 엔터를 쳐야 돼요. 1라는 그냥 빈칸을 놔두고 갈게요. 이렇게 미리 분개가 되어 있죠. 이건 신경 안 써도 돼요. 미리 되어 있는 거는 그냥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새롭게 추가되는 전표만 입력하시면 되는데 1일이죠. 그 다음에 제가 전표는 다 대체 전표를 입력한다라고 썼죠. 그 구분에 3번을 치시면 돼요. 차변에 현금 두 글자 치고 엔터 치면은 이렇게 현금이 찍히고, 그 다음에 일단 거래처 입력은 생략할게요. 엔터 치면 이렇게 복사가 되는데 요거는 스페이스바 눌러서 지울게요. 일단은 생략하세요. 자, 적여도 생략하세요. 적유 입력은 생략이거든요. 무시. 자, 금액은 800. 자, 엔터 치고 그 다음 엔터 치면 이렇게 그대로 복사가 돼요. 대변은 4번. 제품 매출이죠. 제품 매출 404번. 그 다음 800. 이렇게 입력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1월 1일 날에 3번 전표를 해가지고 이렇게 전표가 입력이 됐죠. 전표 번호는 이게 자동으로 부여되는 거기 때문에 같은 전표라고 하면 전표 번호만 같으면 되지 뭐 이 전표 번호를 바꾸거나 그러진 마세요. 근데 혹 이게 잘못 입력하다 보면은 이게 번호가 엉킬 수가 있어요. 만약 이렇게 돼 있다. 이건 전혀 다른 전표예요. 다르죠. 이거는 따로 놀고 있죠. 밑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전표 번호를 바꿔야 되는데 전표 번호 바꾸는 방법은 상단에 여기 번호 수정이라고 하는 버튼이 있어요. 얘를 누르세요. 자, 번호 수정을 누르시면은 전표 번호를 바꿀 수 있게 돼요. 번호 수정이라고 뜨죠. 3번 이렇게 바꾸시고 번호 수정 버튼을 다시 없애주면 돼요. 그러면은 1일날 3번 전표로 같이 놀고 있죠. 자, 그 다음 1월 2일 거 입력해 볼게요. 1월 2일날 차변의 원재료. 자, 원재 두 글자 치고 엔터. 그 다음 거래처는 무시, 적유도 무시, 금액은 200. 그 다음에 엔터 치면 이렇게 복사, 대변은 4번, 현금이 100만원. 현금 101번이라 가지고 외우기 쉽죠. 101번 바로 치셔도 돼요. 이렇게 100만원. 그 다음에 2일날 대변에 당자예금 100만원. 당자 두 글자 치고 엔터 이렇게 쳐도 돼요. 자, 그러면은 2일날에 3번 전표를 해가지고 여기 하단에 보시면은 그 분계가 완성이 되어 있죠.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고, 자, 그럼 1월 3일날에는 차변의 당자예금이 600, 그 다음에 대변의 보통예금 600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고, 자, 그럼 1월 4일날에는 차변의 보통예금 보통 두 글자 치고 엔터 치면 되겠죠. 금액은 1억 200.
그 다음 대변에는 정기예금 1억 원, 그 다음에 대변의 이자 수익 200만 원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1일날 3번 전표, 뭐 2일날 3번 전표, 3일날, 4일날 이렇게 전표가 입력이 되죠. 자, 근데 5번 1월 5일날 5일 치시고 그 다음에 차변의 계정 과목은 특정 현금과 예금이죠. 자, 금액은 얼마냐면요 500만 원. 그 다음에 차변에 이제 수수료 비용이 있는데, 자 수수료 치니까 계정 과목 검색이 많이 되죠. 자, 요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교재 몇 페이지 보시냐면요. 자, 387페이지 한번 보세요. 자, 387페이지 보면은 일반 전표 입력 유의사항이라고 되어 있어요. 시험에서 일반 전표 입력할 때 유의해야 될 사항을 총 4가지를 두고 있습니다. 자, 거기서 동그라미 3번을 보세요. 동그라미 3번에 제조경비는 500번대 계정 코드를, 판매비와 관리비는 800번대 계정 코드를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 무슨 말이냐면요. 그 제조경비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제조경비는 공장에서 발생한 비용이에요. 원가액에서 배울 거예요.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 공장에서 제조하는 데 들어간 비용이 제조경비인데, 제조경비는 500번대, 그 다음에 판매비와 관리비는 공장 이외에서 발생한 비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판매하거나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들, 그거는 800번대 계정 코드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계정 과목 및 조교 등록 가보시면은, 자 여기 제조원가가 있죠. 제조원가는 500번대예요. 앞에 5자가 붙어있죠. 그 계정 과목 코드 번호가. 그 다음에 판관비는 800번대. 앞에 8자가 붙어있는 계정 과목들이잖아요. 자, 그러면은 그 수수료 비용은 어떤 계정 과목을 선택해야 되냐면요. 자, 교재 몇 페이지 보시냐면요. 다시 395페이지 5번 문제잖아요. 자, 당자 개설 수수료가 있는데, 그 수수료는 공장에서 발생한 비용은 아니죠. 만드는 데 들어간 비용은 아니었기 때문에 831번을 선택하시면 돼요. 631번하고 731번, 781번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뭐 600번대하고 700번대는 건설업에서 사용하는 계정 과목이고, 여러분들 시험은 안 나와요. 회계 1급 시험은 무조건 제조업이거든요. 제조업은 경비가 500번대 경비예요. 제조 원가가. 만드는 데 들어가는 원가는 500번대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당자 개설 수수료는 800번대가 돼야 돼요. 제조 원가는 아니죠. 공장에서 발생한 비용은 아니기 때문에 그 외에는 800번대를 선택하시면 돼요. 자, 금액은 2,000원. 그 다음에 대변에 현금 500만 2,000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냥 4번 문제 볼게요. 자, 5번까지 했고, 그 다음 6번 문제 볼게요. 6번에 영업용 토지를 매입하고 토지 대금과 매입 비용 11만 7천원을 국민은행에서 발행한 당좌수표로 지급하였다. 그럼 1월 6일이죠. 그럼 차변의 토지 두 글자 치고 엔터 쳐도 되겠죠. 금액은 11만 7천원이고, 그다음 대변에 당자예금 11만 6,800원. 대변의 단기 차입금이잖아요. 당자 차월은 단기 차입금으로 처리한다라고 했어요. 자, 단기 차입금 200원인데, 자, 여기서 또 설명드릴 부분이 있어요. 자, 387페이지 다시 가보세요. 자, 387페이지 가보시면은 입력시 의상 동그라미 2번을 보세요. 자, 동그라미 2번은 이 내용이죠. 채권 채무와 관련된 거래는 별도 요구가 없는 한 반드시 기등록되어 있는 거래처 코드를 선택하는 방법으로 거래처명을 입력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채권 채무는 거래처 코드를 넣어야 돼요. 안 넣으면 안 돼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채권 채무가 뭔지 아셔야 되는데, 앞에서 배웠죠. 채권이라고 하는 거는 받을 돈이고 채무는 줘야 될 돈이잖아요. 받아야 될 돈하고 줘야 될 돈은 거래처를 걸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받을 돈이고 누구한테 줘야 될 돈인지 관리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교재 388페이지 한번 보세요. 자, 거기 2번에 거래처 등록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그럼 채권 채무에 해당하는 개정 과목들이 나와 있잖아요. 책에 나와 있는데 뭐 이거를 외우지 마세요. 그 예시 항목인데 그 채권에 뭐 외상 매출금 받으러 단기 대여금, 미수금, 선급금, 가지급금 뭐 그런 개정 과목들이 있는데 다 보면은 받을 돈이에요. 채무는 외상 매입금, 지급업, 미지급금, 가수금, 선수금, 단기 차입금 그 줘야 될 돈이단 말이에요. 이런 개정 과목에는 거래처를 걸어야 돼요. 안 걸면 틀려요. 시험에서 점수가 안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거래처를 걸어야 되는데 자 근데 여러분들이 거래처를 걸 때 있잖아요. 꼭 채권 채무는 걸어야 되는데 안 걸어줘도 되는 안 걸어줘도 되는 개정 과목에 거래처를 걸었다라고 해서 틀리진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단기 차입금의 거래처가 어디예요? 이 문제가 6번에 단기 차입금의 거래처가 무슨 은행이었지? 국민은행이네요. 자, 국민 두 글자 치고 엔터를 치면 돼요. 그럼 국민은행 있죠? 예. 이렇게 하는 게 거래처를 거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거래처 등록 배우셨잖아요. 거래처 등록에 있는 거래처가 여기 F1을 누르면은 쫙 다 불러와져요. 거래처 등록에 등록된 거래처가 F1을 누르면은 혹은 요 상단에 코드 버튼을 누르면은 불러와져요. 여기서 국민은행 이렇게 검색을 하셔도 되겠고 혹은 계정 과목 거래처 두 글자를 쳐요. 혹은 세 글자 쳐도 돼요. 그럼 국민은자 들어가는 계정 과목 거래처가 검색이 되죠. 예, 거기서 이렇게 선택하시면 돼요. 이게 거래처를 걸어준 건데 반드시 거래처를 걸 때는 이 코드하고 거래처명이 같이 걸려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어떤 경우에 이 거래처를 걸어야 되느냐? 채권 채무에 대해서는 반드시 걸어야 돼요. 단기 차입금은 갚아야 될 빚 채무잖아요. 여기는 거래처를 안 걸면 틀린단 말이에요. 반드시 걸어줘야 돼요. 근데 거래처를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거 하다 보면은 어디에 거래처를 걸어줘야 될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냥 헷갈리면 다 거세요. 그냥 뭐 이렇게 국민은행 다 걸어도 틀리진 않아요. 그러니까 안 걸어줘도 되는 데다가 거래처를 걸었다라고 해서 틀리진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안 걸어줘도 되는 데다 걸어주고 꼭 걸어줘야 되는데 이렇게 걸어줘야 되는 데다가 안 걸었으면은 그거는 틀린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래처는 판단이 잘 안 쓰시면은 그냥 다 걸고 가세요. 그게 더 훨씬 안전해요. 자, 그러면은 거래처 등록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고 근데 이것도 이렇게 얘기해도 꼭 걸어줘야 될 때만 걸어주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최선도로 이렇게 마세요. 그러면 거래처를 걸 때 있잖아요. 수익하고 비용 계정에는 거래처 안 걸어도 돼요. 거기는 절대로 안 걸어도 돼요. 굳이 걸고 싶으면 자산하고 부채만 걸어주세요. 자본도 안 걸어도 돼요. 자산하고 부채만 걸어주셔도 틀리진 않으니까 그렇게 정리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396페이지에 이제 7번 입력해 볼게요. 자, 7번에 2월 1일이죠. 단기간 내의 매매 차익 목적으로 상장사인 주 이나물산의 주식 1000주를 증권회사를 통하여 주당 만원에 매입하고 증권회사의 매입 수수료 10만원을 포함하여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 문제는 이제 2월달이기 때문에 월을 바꿔요. 2월로 02를 쳐요. 1 나는 빈칸 놔두고 엔터 칠게요. 1일이죠. 차변은 3번 단기 매매 증권 있죠. 단기 매매 증권 이렇게 검색이 되죠. 이건 거래처 안 걸어도 돼요. 단기 매매 증권은 채권 채무는 아니에요. 근데 헷갈리시면은 뭐 걸만한 거래처가 있나요? 이나물산 이게 검색이 되나? 없죠. 예, 안 걸어줘도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자, 금액은 1000만원이죠. 그 다음에 차변의 수수료 비용인데 자, 요거 좀 조심하셔야 돼요. 자, 수수료 비용인데 단기 매매 증권을 취득하는 데 들어가는 부대 비용은 매입 수수료로 처리하잖아요. 근데 단기 매매 증권의 취득 부대 비용은 금융기관이면은 판관비로 처리하고 금융기관 이외다라고 하면은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근데 연도 시험은 무조건 제조업이에요. 제조업에서 단기 매매 증권을 사고 파는 게 영업 활동일 수는 없단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단기 매매 증권의 취득 부대 비용은 무조건 수수료 비용,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수수료 비용이 영업의 비용이 되는데 요거를 프로그램 입력할 때는 몇백 번대가 되느냐? 900번대예요.
자, 계정 과목 및 적유 등록에서 봤을 때 영업의 비용은 951번부터 997번까지죠. 900번대가 영업의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900번대 계정 과목인 984번을 선택하셔야 돼요. 금액은 10만원. 그 다음에 대변에 현금 1010만원이죠. 참고로 기능 하나 설명하자면은 지금 차대가 딱 맞아야 되잖아요. 1000만원, 1010만원 해야 되는데 1110만원이 되어 있죠. 바꾸려면은 그냥 스페이스바 누르면은 자동으로 차대가 맞으면서 금액이 바뀌죠. 자,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들어간 부대 비용은 수수료 비용인데 그건 900번대로 입력하셔야 된다는 거. 요거 하나 조심하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입력할 때 이 수수료 비용을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수수료 비용은 900번대가 되는 경우, 즉 영업의 비용이 되는 경우는 단기 매매 증권의 취득 부대 비용밖에 없어요. 그 외에는 800번대 아니면 500번대예요. 자, 근데 공장에서 발생한 수수료 비용은 500번대가 돼야 되겠죠. 531번. 공장 청소 용역 수수료 뭐 이런 경우는 531번 수수료 비용을 이용해야 되겠고, 공장 이외에서 발생한 수수료 비용은 831번인데 본사 있잖아요. 본사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그게 800번대 수수료 비용이에요. 송금 수수료나 세무상담 수수료, 이런 게 800번대 수수료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을 빼면은 500번대 아니면 800번대인 거예요. 자, 그 다음 2월 2일 거 차변의 단기 매매 증권 200만원. 그 다음에 또 수수료 비용이니까 900번대로 하셔야 되겠죠. 영업의 비용으로. 금액은 2만원. 대변의 현금 202만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2월 3일 날 차변의 보통예금 4만원. 대변의 배당금 수익 4만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죠. 거래처 안 걸어줘도 되는 계정 과목들이에요. 그 다음에 2월 4일 날 차변의 현금 200만원. 대변의 배당금 수익 200. 자, 그 다음에 2월 5일 날 거. 2월 5일 날에는 자, 차변의 현금이죠. 현금 700. 그 다음에 대변의 단기 매매 증권 현금 790이네요. 대변의 단기 매매 증권 700이고, 그 다음에 단기 매매 증권 처분이익. 자, 단기 매매 증권 처분이익이 검색이 안 되는데 여러분들 계정 과목을 여기서 단기 투자자산 처분이익으로 하시면 돼요. 단기 매매 증권 처분이익하고 단기 투자자산 처분이익은 똑같은 계정 과목이에요. 그래서 단기 투자자산 처분이익 선택하시면 되고, 시험에서는 단기 매매증권 처분이익으로 검색이 될 거예요, 분명히. 근데 혹시라도 단기 매매증권 처분이익이 없으면은 단기 투자자산 처분이익 계정 과목으로 하셔도 무방해요. 똑같은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2월 6일 날에 차변의 현금 263만원. 그 다음에 차변의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실이 없어요. 그래서 단기 투자자산 처분 손실로 하시면 되겠고, 똑같은 계정 과목이에요. 대변의 단기 매매증권 300만원. 자, 그 다음에 2월 7일 거 입력해 볼게요. 2월 7일 날에 차변의 보통예금 1980만원. 그 다음 차변의 단기 매매증권 단기 투자자산 처분 손실 420. 대변의 단기 매매증권 2400인 거고, 자, 2월 8일 날에 차변의 보통예금이죠. 보통예금 650. 대변의 단기 매매증권 640. 대변의 단기 투자자산 처분이익 10만원. 650, 640, 맞네. 단기 투자자산 처분이익 10만원.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고, 2월 9일 날에 차변의 보통예금 320만원. 대변의 단기 매매증권 280만원. 그 다음에 대변의 단기 투자자산 처분이익 40만원.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서 여기까지 풀어봤잖아요. 풀어본 거 입력을 다 해봤는데
입력을 몇 번 해보면은 다들 잘하세요. 크게 입력이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어려운 거는 붕괴가 어려운 거지 입력을 못해서 떨어지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붕괴 연습을 열심히 하시고 입력은 여기 책에 있는 거 지금 푸는 거 있잖아요. 이것만 같이 연습해 보면은 충분히 숙달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번 시간 입력은 여기서 마치고 입력과 관련해서 설명드릴 부분이 더 있어요. 요거는 이제 계속 하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일단은 요 정도만 이번 시간은 요 정도만 아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수고 많으셨어요.